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재산을 잃고 건강과 자신감만 남은 중년,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법한 질문일 텐데요. 솔직히 말해서 재산을 잃는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재산을 잃고 남은 건 건강과 자신감. 어찌 보면 가장 소중한 두 가지를 얻은 셈이 될 수도 있어요. 건강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자신감은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좌절하고 후회하고 자책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지금까지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았나? 어쩌면 재산을 잃은 이 시점이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몸과 굳건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그동안 꿈꿔왔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는 거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할 수도 있고, 혹은 그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에게 솔직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재산을 잃은 중년, 어쩌면 인생의 가장 멋진 이막을 시작할 기회를 얻은 걸지도 몰라요. 건강과 자신감이라는 든든한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세상에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이를 기버, 테이커, 매처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버입니다. 이들은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타인을 도울 때도 자신이 얻을 이익을 먼저 계산하죠. 세상은 양육강식의 전쟁터라고 믿기 때문에 남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을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국 주변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장기적인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매처입니다. 이들의 원칙은 공평함입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고 준 만큼만 받으려 합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빚진 기분을 느끼고 갚으려 하지만 반대로 상대가 나를 이용하려 하면 똑같이 대응합니다. 손해보지도 않지만 관계의 큰 확장성도 부족한 편입니다. 마지막은 기버입니다. 이들은 기꺼이 먼저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대가 없이 자신의 시간과 노하우를 나눕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사회적 성과를 분석했을 때 가장 낮은 성과를 내는 꼴찌 그룹은 기버였습니다. 자신의 것을 챙기지 못하고 남만 돕다가 지쳐버린 경우죠. 성공한 기버들은 무작정 퍼주는 호구가 아닙니다. 이들은 타인을 돕는 동시에 자신의 목표도 명확히 유지하는 전략적 이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베푼 호의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되어 결국 자신에게 더 큰 기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유형인가요? 당장의 이익을 챙기는 테이커인가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매처인가요? 아니면 판을 키우는 기버인가요? 성공하고 싶다면 기꺼이 먼저 주는 사람이 되세요. 단, 나 자신을 소모하지 않는 지혜로운 기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속도가 늦었다고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움직이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내딛는 작은 한 걸음 1년 뒤에 나를 바꿉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당신만의 속도를 믿으세요. 타인의 시선에 맞추어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나요? 모든 화초가 같은 양의 햇빛을 필요로 하지 않듯 인간관계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나를 증명하려 애쓰기보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소나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시련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과정입니다. 곧 따뜻한 햇살이 당신을 비출 것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역사이고 내일은 알 수 없는 신비이지만 오늘은 하늘이 준 선물이다. 지나간 후에 발목 잡히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손에 쥐고 있는 행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당신이 마시는 차 한 잔, 사랑하는 이 목소리, 창밖의 풍경이야말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자신을 가두지 마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남의 인생을 사느라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장 나다울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당신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소리 없이 갉아먹는 존재, 냉소적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냉소주의는 단순한 비판과는 다릅니다.
비판은 개선을 목표로 하지만 냉소는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태도로 모든 가치를 깎아내리죠. 우리가 왜 이런 에너지를 멀리해야 하는지 딱 3가지 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감정적 전염 부정적 에너지는 바이러스입니다. 사람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과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모방하게 만들죠. 냉소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비뚤게 보게 됩니다. 그들이 던지는 해서 뭐해? 다 똑같아라는 말들은 우리 마음의 방어벽을 허물고 무력감을 심어줍니다. 여러분의 밝은 에너지를 그들의 잿빛 시각으로 오염시키지 마세요. 성장의 차단 냉소는 도전의 천적입니다. 모든 혁신과 성장은 혹시 될지도 몰라라는 희망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냉소적인 사람은 가능성에 싹이 트기도 전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비판가는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 를 고민하지만 냉소가는 해봤자 소용없어라며 멈춰서게 만듭니다. 성장하고 싶다면 해결책을 찾는 사람 곁으로 가야 합니다. 냉소는 안전해 보일 뿐 사실은 정체일 뿐입니다. 3. 기회비용 냉소할 시간에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비웃고 폄하하는 것은 가장 쉬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냉소적인 사람과 논쟁하고 그들을 설득하려 에너지를 쓰는 동안 여러분이 잡을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는 사라집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될 이유를 찾는 사람보다 될 방법을 찾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냉소주의는 지적인 태도가 아니라 상처받기 두려워하는 마음의 갑옷일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열정을 지키고 싶다면 그 갑옷 뒤에 숨은 부정적인 목소리로부터 과감히 거리를 두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고 주도적으로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려고 애쓸수록 왜 더 불행해질까요? 더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고 더 이루면 편안해질 것 같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점점 더 바빠집니다. 이 질문에 2500년 전 이미 답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자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죠.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지만 노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원하지 않을수록 자유로워지고 애쓰지 않을수록 편안해진다. 이걸 노자는 무의라고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운이 없어서도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이미 충분한데도 계속 더 가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노자의 행복 공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 것,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을 것, 자연스러운 나의 리듬으로 살 것. 노자는 말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늘 만족하다. 행복은 미래에 도착하는 보상이 아니라 지금 멈출 줄 아는 사람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덜 애써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게 노자가 말한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행복입니다. 노후에 눈물 흘리지 않으려면 딱 2가지만 보세요. 은퇴 후 30년 준비된 축복이 될지, 피하고 싶은 재앙이 될지는 지금 이 8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립니다. 1. 무너지지 않는 재정 대책 4가지. 1. 현금 흐름의 요새를 구축하세요. 목돈보다 무서운 게 매달 나오는 현금입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과 주택연금을 활용해 죽을 때까지 통장에 돈이 마르지 않게 세팅해야 합니다. 2. 자식이라는 가장 큰 변수를 통제하세요. 대한민국 노후 파산의 주범은 자녀 교육비와 결혼 자금입니다. 내 노후 자금을 헐어 자식에게 주는 것은 자식에게 짐을 지우는 일임을 명심하세요. 3. 거주 비용을 최소화하세요. 덩치 큰 집은 세금과 유지비만 많이 듭니다. 몸집을 줄여 현금을 확보하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재정 방어의 핵심입니다. 4. 의료비 비상금을 따로 떼어두세요. 노년기 지출의 1위는 병원비입니다. 실손보험 점검은 기본이고 예기치 못한 간병비에 대비한 별도의 건강저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돈 버는 몸 건강 대책 4가지. 5. 하체 근육이 곧 재산입니다. 나이 들어 근육이 빠지면 병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듭니다. 스쿼트와 걷기로 다진 하체는 노후에 그 어떤 주식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6. 식습관의 구조조정을 시작하세요.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식단에서 옵니다. 소식과 저염식으로 몸을 가볍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재테크입니다. 7.
정기검진을 연례 행사로 만드세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마세요. 조기 발견은 고통을 줄일 뿐만 아니라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아껴주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8. 뇌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세요. 치매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재정까지 무너뜨립니다. 독서, 새로운 기술 배우기 등으로 뇌를 계속 자극해 인지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돈은 건강할 때 가치가 있고 건강은 돈이 있을 때 지켜집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현명한 하루 되세요. 늙어서 옆에 두어야 할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런 질문 궁금하지 않으세요? 늙어서 옆에 두어야 할 가장 소중한 사람은 딱 한 명으로 정해지기보다는 결국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말없이 있어도 편한 사람.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은 그런 느낌. 약해진 나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인간이 때때로 약해지기 마련이지만 그럴 때도 거리낌 없는 그런 사람. 내가 쓸모없어졌다고 느낄 때도 존엄하게 대해주는 사람.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기억이 흐려져도 속도가 느려져도 기다려주는 사람.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늙을수록 나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느냐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젊을 때 사랑을 고르고 중년에는 관계를 다듬고 노년에는 함께 늙을 수 있는 사람만 남는다고. 이번 내용이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우리는 늘 이렇게 묻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 그런데 이상하죠. 돈도 성공도 편안함도 어느 정도 갖췄는데 마음은 왜 늘 바쁠까요? 이 질문에 대해 달라이라마는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훈련입니다. 달라이라마의 행복론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행복은 운이 좋을 때 생기는 결과가 아니라 매일 연습할 수 있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통제하려는 집착 때문이라고요. 사람, 상황, 과거, 미래까지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는 욕망을 없애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나의 행복을 지배하게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연민입니다. 달라이라마는 놀랍게도 행복의 지름길로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돕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불안에서 벗어나 더 넓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달라이라마의 행복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크게 웃는 순간도 특별한 성취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이 얼마나 평온했는가, 얼마나 덜 화냈고 얼마나 덜 집착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따뜻했는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행복은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지혜에서 온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관계의 무게를 줄여주는 철학자의 5가지 조언. 1. 아리스토텔레스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라. 많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사람을 찾느라 애를 씁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우정은 유덕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스스로를 사랑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때 비로소 거울처럼 닮은 좋은 사람이 내 곁에 남게 됩니다. 관계의 시작은 타인이 아닌 나를 가꾸는 것부터입니다. 쇼펜하우어 고슴도치의 거리두기를 배워라.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온기를 위해 모여들지만 서로의 가시에 찔려 다시 떨어집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를 주고 너무 멀어지면 외롭죠. 쇼펜하우어는 서로의 예의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상처받지 않고 따뜻함을 나눌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3. 스피노자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같이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피노자는 감정을 지성으로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상대의 분노나 시기는 그 사람의 사정일 뿐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기상현상처럼 담담하게 바라보세요. 비가 온다고 해서 내가 비 자체가 될 필요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4. 에픽텍토스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힘든 이유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통제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마음은 내 권한 밖의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나의 행동과 나의 반응뿐입니다. 바꿀 수 없는 타인의 마음을 놓아줄 때 비로소 관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5. 니체 함께 춤출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니체는 삶을 긍정하며 함께 춤출 수 있는 관계를 예찬했습니다. 나를 억누르고 비판하는 사람 대신 나의 성장을 기뻐하고 함께 창조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관계는 서로를 속박하는 사슬이 아니라 함께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팔판이어야 합니다. 결국 철학자들이 말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는 것. 그 단단함이 오히려 타인과 부드럽게 연결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해주세요.